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방으로 달라니까요. 이코노미 싱글룸이 250달러면 매우 저렴한 편인데요. 난 더 저렴한 방이면 돼요. 더 싼 방으로 알아봐줘요. 그렇다면 예전에 벽장처럼 쓰던 방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괜찮으실는지. 그건 얼만데요? 89달러입니다. 하지만 창문도 없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서 꽤 시끄럽습니다. 됐어요. 난 그거면 돼요. 그것으로 주시오. 제가 손님께는 못 당하겠군요. 혹시 벵가드의 존 보글 씨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역시 맞군요. 철저한 구두쇠라고 하시더니 정말 지독하시군요. 전 벵가드의 투자자입니다. 존 보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 회사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단돈 1달러도 헛되이 쓰지 않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준다는 그의 신념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방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당시로선 썩은 고기나 뜯어먹는다고 폄하되던 인덱스 펀드로 1995년 이후 10년간 210%가 넘는 높은 누적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액티브 펀드는 시장 평균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 펀드 매니저들이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액티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덱스 펀드는 시장 평균을 따라가면서 수수료와 비용을 낮춰 수익을 키우기 때문에 패시브형이라고 하는 거죠. 1976년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출범시켰을 당시만 해도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는 사실상 전부 액티브 펀드였다고 합니다.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한다는 말 들었어? 나도 얘기 들었어. 간판이나 다름없는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도 고작 1100달러가 투자됐다며? 그 정도로는 아마 유지 비용도 벌기 어려울 거야. 그러게 말이야. 시장 흐름만 쫓다 보면 뛰어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어? 아무튼 곧 자초되겠군. 안 됐어. 당시의 업계에서는 시장에 맞서 이기려 하지 않고 시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들고 나온 제가 곧 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인덱스 펀드를 운영했고, 그 결과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펀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률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올려 피델리티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펀드 회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만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덱스 펀드만의 장점이라면 첫째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투자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에 근접한 우수한 수익률을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초창기 인덱스 펀드가 인기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 흐름만 쫓다 보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뛰어난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존 보글의 말처럼 인덱스 펀드가 낮게 평가된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다면, 과연 액티브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그들의 희망대로 인덱스 펀드를 훨씬 뛰어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주요 액티브 펀드 가운데 S&P 500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경우는 1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액티브 펀드 10개 중 9개는 인덱스 펀드에 뒤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조차도 돈 벌 확률이 90%라고 해도 확률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확률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적인 통계가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10%의 확률에 불과하더라도 돈을 모두 잃고 나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행에 정면 도전한 까닭에 인덱스 펀드 운영 초기엔 주류파로부터 2다나
골칫덩이로 평가받던 존 보글. 그렇다면 그의 투자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투자 원칙을 단순함 추구라고 평가합니다. 투자 원칙이 복잡해지는 건 알 수 없는 미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시장 수익률을 노리는 존 보글의 투자 성향이 빛을 발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까다로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존 보글의 투자 성공 비결은 바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성실성에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운용사에 불필요한 자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뱅가들은 그 흔한 방송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가 제발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덱스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 운용사에게 들어가는 이윤이 적어요.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비용을 줄이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야만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존 보글의 투자 비법은 돈을 맡긴 고객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투자 비법이냐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큼 뛰어난 투자 비법이 있을까요? 뮤추얼 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자자의 성실한 보호자여야 한다는 존 보글의 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자산 운용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나 분산 투자와 같은 투자 비법도 필요한 것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